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ITQ 엑셀 2022년 9월 B형 함수 편과 조건부 서식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푸는 2개 문제와 1개 셀의 함수식으로 완성하는 4개 총 6문제가 주어집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나무 위치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L이면 좌안, R이면 우안,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if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먼저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문자를 찾으러 left 함수를 먼저 할게요. 커서에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left 가로 열고 fx 클릭.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문자 left라는 것은 왼쪽이죠. 관리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자를 추출하는 겁니다. 자, 1 입력하세요. 확인. 자,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잘 찾았나요? 드래그.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문자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2개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LRL, CRLRC 그것을 여기다가 쭉 갖다 놓은 겁니다. 요것이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문자. 그것이 R이면 좌완, 뭐뭐이면 하고 나오는데 이건 if 함수를 2번 사용하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문자 요거 컨트롤 잘라내기 하고요. 여기에다가 if 함수 적으세요. if 함수 fx 클릭 오르둔 거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리고 그것이 L이면 그랬죠? 는 적고요. 쌍따옴표 하고 L 쌍따옴표 닫기.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좌완. 여기 두 번째 인수에다가 좌완. 아니죠. 탭키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그것이 또 거짓이면, 좌완이 아니면, 즉 R이면 또 우완을 또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요.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해서 세 번째 인수에다가 넣습니다. 컨트롤 V. 조금 복잡해요. 자, 그리고요. if 함수 요거 찍고요. 요 수식 입력실에 있는 요거 찍는 겁니다. 찍고 L 값 대신 R이라고 적으세요. R이면 우안 이걸 판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R이면 우안이죠. 자, 우라고만 적으면 되겠네요. 우안. 됐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공백. 그 외에는 공백 처리예요. 공백은 쌍따옴표 2개. 됐습니까? 자, 수식 완성입니다. 확인. L이 나오면 L 나오는 건 left라는 뜻인가 보죠. 좌측을 하고요. R이 되면 우안이다. 그리고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공백 처리한 겁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 자, 옵션 펼쳐서 서식 없이 채우기. 됐죠? C라고 된 것은 공백 처리가 된 거예요. 1번 완성입니다. 두 번째 문제. 식재 연도는 식재일의 연도를 구한 결과값에 연을 붙여라. 이어 함수와 n%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자, 이어 함수 간단한 형식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 함수는 날짜가 들어가면 돼요. 하고 가로 닫히면 그 날짜에 연도가 추출되는 겁니다. 이어 함수니까요. 이렇게 됐죠? 식재일이 1010년 10월 20일이니까 요 날짜를 여기다가 쓱 갖다 넣으면은요,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2010이 추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연도를 이렇게 식재일에서 쭉 뽑아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다가 연자 붙이는 건 M% 연산자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식재연도에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 이어 함수를 적습니다. year 가로 열고, 자, 식재일 25 콕 찍고요. 네. 가로 닫고. 됐죠? 거기다가 M% 연산자를 붙이는 거니까 Shift 7 하시고 쌍따옴표 또 넣고요. 연. 네, 쌍따옴표 닫기. 됐죠? 자, 그리고 엔터. 식재일의 연도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뒤에다 연을 붙이고요. 자, 드래그 하시고 옵션 펼쳐서 굵은 선 이거 다 없애도록 합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2번 완성입니다. 세 번째 문제. 두 번째로 큰 후원 금액 라지 함수를 이용하네요. 세 번째 문제죠. 두 번째로 큰 후원 금액을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있습니다. 라지 함수에 대해서 잠시 볼까요? large 가로 열고, 라지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값은 k 번째로 큰 라지가 큰 거죠. 큰 값. k 번째로 큰 값.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라지 함수의 형식이에요. 자, 라지 함수에서 두 번째로 큰 후원 금액을 찾아봅니다. 거기서 여기 놓고요. 3번 문제에다가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라지, 저건 영어가 아닙니다. large 가로 열고 fx 클릭. 자, 범위가 뭐냐면 후원 금액입니다. 후원 금액 여기 있네요. 요거 드래그. 이 후원 금액, 이 값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건 얼마입니까? 15,000. 뒤에는 1,000원 따위는 안 적겠습니다. 15,000. 두 번째로 큰 거는 이거네요. 그렇죠? 네, 11,000원. 요것이 여기서 구하는 답이에요. 왜?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요. 자, 후원 금액 찍고요. 두 번째 인수는 몇 번째냐? 몇 번째로 큰 거냐? 두 번째로 큰 거. 됐죠? 네, 수식 결과가 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됐습니다. 네 번째 문제. 물풀의나무의 평균값을 SUMIF와 COUNTIF 함수에서 구합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기억나세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UMIF에서 합계를 구하게 되는데, 합계 자체는 SUMIF에서 구할 거고요. 요거고요. 개수는 COUNTIF 함수에서 구할 겁니다. 자, 합계의 값을 구하는 SUMIF 함수의 형식 한번 볼까요? 자, 등호 적고요. SUMIF S
SUMIF SUMIF 함수는 먼저 검색 범위라고 적겠습니다. 검색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합하려는 거니까 합계 범위 가로 닫고. 자, 요것이 SUMIF 함수의 형식이에요. 자, 평균값 합계를 먼저 구합니다. 그거는 SUMIF에서 구한다 있어요. 등호 놓고요. 네, 커서 놓고 등호 적고 SUMIF라 적습니다. SUMIF SUMIF 함수.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범위죠. 무슨 범위입니까? 수량. 수량 단위의 평균. 물풀의 나무죠. 조건이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물풀의 나무가 있는 나무 종류. 요것이 여기서 구하는 첫 번째 범위입니다. 검색 범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 값은 물풀의 나무라고 적습니다. 두 번째 인수 풀죠. 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 탭키 한번 눌러주고, 썸 레인지는 합계 범위라고 있어요. 수량에 대해서 합치는 겁니다. 수량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수량 요거 드래그 됐습니까? 이렇게 SUMIF에서 구한 합계는 213 요게 나오네요. 자, 그거 확인해 두고요. COUNTIF 함수에서 물풀의 나무는 몇 개인지를 찾습니다. 뭐 뻔히 보입니다. 나무 종류 중에 물풀의 나무 앞에 물이라고 된 것만 적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슬래시 걷고 3으로 나누는데 세 개는 COUNTIF 함수에서 구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슬래시 나누기죠. 슬래시하고 COUN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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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고 fx 클릭.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검색 범위 요거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는 물풀의 나무라 적습니다. 물풀의 나무. 자, 탭키 눌러주시고. 자, 3개가 나왔습니다. 아까 지금 213이었나요? 3도 하니까 71 수식 결과.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한 거예요. 확인. 여기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에 의해서 평균값을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 값, SUMIF에서 구한 검색 범위와 조건, 이 값이고요. COUNTIF에서 구한 검색 범위와 조건. 자, 요거 검색 범위와 조건입니다. 자, 요 값이 항상 같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억하세요. 됐고, 다섯 번째 문제. 단체 회원의 수량 합계를 뒷섬 함수에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뒷섬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뒷장을 보세요. 그러면 제2작업 시작할 때 어느 영역을 복사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요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D로 시작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입니다. 커서 놓고요. 등호 쓰고 dsum d m 가로 적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범위 B4부터 H12까지.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D를 봐라. 범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필드 번호입니다. 금방 구했던 요 범위,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수량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수량은 몇 번째 열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세세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6 입력합니다. 6 입력.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냐면은 단체 회원. 이 단체가 조건이에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인수는 셀 범위라는 걸 주목합니다. 즉 필드명인 회원 구분 넣고요. 단체라고 넣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덜렁 넣으면 틀립니다. 네. 그래서 필드명, 회원 구분, 단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자, 수식 완성입니다. 확인. 여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문제는 VLOOKUP 함수에서 구하는 단골 문제로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후원 금액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커서 놓고요. 여기다가 VL이라고 칩니다. 자, 등호 적고 VL만 쳐도 나옵니다. VL, OOKUP, 더블 클릭, FX 클릭, 인수 4개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인수는 문제에 있어요. H14셀을 선택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요거 선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H14 찍고요. 두 번째 인수는 범위입니다. H14 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관리 코드에 있고요. 관리 코드 여기 있네요. L1 빼기 312라는 값, 이 값을 시작점으로 해서 요걸 시작점으로 해서 B5부터 H12까지 이렇게, 요것이 두 번째 인수입니다. 범위는 H14에서 선택한 L1 빼기 312 시작점으로 해서 H12까지 범위 됐죠? 세 번째 인수는 열번호를 구합니다. 금방 구한 범위 B5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이 범위 내에서 여기 뭡니까? 후원 금액을 구하라. 후원 금액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후원 금액은 몇 번째 열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비슷하게 이것도 열번호를 찾아가는 겁니다. 1열, 2열, 3열, 4열, 5열. 됐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5. 됐고요. 네 번째 인수는 이 범위를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펠스를 넣으라. 우리가 보는 ITQ 엑셀 시험은 정확한 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펠스를 입력합니다. 이거 보고 치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FALSE, 펠스.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확인. 후원금액 4,000. 자, 일단 입력된 거 잠시 보시면 인수가 4개 들어가는데 이거 고정적으로 공식화 시킵니다. VLOOKUP 함수로 구하는 여섯 번째 함수 문제, 첫 번째 인수는 H14, 네 번째 인수는 펠스. 그래서 두 번째 요 범위하고요, 세 번째 있는 요거 열번호,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브이로그 함수에서 구한 거 요거 잠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무엇을 구한 거냐면 관리 코드에 대한 후원 금액을 VLOOKUP 함수에서 구했습니다. 관리 코드 L1 빼기 312에 후원 금액은 얼마? 4,000원. 이렇게요. 그렇죠? 자, 여기 이 관리 코드의 후원 금액은 4,1,000원.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 코드가 C4 빼기 202라는 거에 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2,500, 1,000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걸 VLOOKUP 함수에서 구한 거예요. 여기 역삼각형 펼쳐서 마지막 거 하나만 C4 빼기 202 클릭 2,500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뭐에 대한 뭐뭐를 구한 겁니다. 이것을 VLOOKUP 함수에서 구한 거예요. 다시 첫 번째로 돌려놓습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먼저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자, 범위는 이렇게 B5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습관적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꽉 차게 잡아야 돼요. 왜요? 여기 써 있어요. 행 전체의 서식 적용.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꼭 잡도록 합니다. 자, 범위 지정하세요. 범위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홈 탭 중간 정도 여기 조건부 서식 보이십니까? 펼쳐서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규칙 유형 선택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 지정할 셀 결정. 여기 클릭. 왜요? 여기 써 있어요. 수식을 이용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무 두께가 15 이상,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나무 두께 여기 있네요. HO 찍고요. 1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5 이렇게 됐습니까? 네, 되었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열 H 앞에 달러 붙어 있고 O 행 앞에도 달러가 붙어 있어요. 이 뭡니까? 네, 절대 참조입니다. 우리는 나무 두께가 15 이상인 값에 대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8개를 조사하려는데 이것이 절대 참조가 되니까 이거 하나만 달랑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달러 쓰고요, H 쓰고요, O 요렇게. 행 O 앞에는 달러 삭제입니다. H 열 앞에는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혼합 참조로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O 앞에 커서 놓고요, 요 달러 표시 하나 삭제 됐습니까? 그리고 서식은 글꼴 파랑 굵게. 자, 서식 요거 클릭합니다. 클릭. 서식의 글꼴 탭 색깔은 파랑색. 글꼴 스타일은 굵게. 확인. 한 번 더 확인. 자, 나무 두께가 어떻게 됐습니까? 15 이상. 15도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요렇게 그 값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파랗고 굵게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서식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함수편과 조건부 서식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